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두 집단의 평균 차이 추정 및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모집단을 가리키는 거죠. 두 모집단. 이 두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통계 분석법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뒤에서 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거는 특별히 그 두 집단이 독립돼 있는 경우가 있고 두 집단이 서로 아주 연계가 돼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짝을 이루어서 연계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집단의 모집단 평균 차이를 추정하고 검증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 독립된 두 모집단인 경우와 짝을 이루는 두 모집단을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독립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추정 및 검증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제 여기에서도 그동안 우리가 추리 통계에서 배웠던 그러한 그 추리 통계 절차들이 있죠. 이 모집단 모수를 추정하는 세 가지 양식, 점 추정, 구간 추정, 그리고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설 검증까지도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적용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하면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이제 응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실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독립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추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 서로 독립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때 사용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독립됐다 하는 얘기는요. 서로가 이렇게 연계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남녀처럼 그래서 A라고 하는 모집단과 B라고 하는 모집단이 있는데 A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랜덤하게 표본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본에 어떠한 개체가 속하느냐 그 하는 거가 이 두 번째 모집단 그 B라고 하죠. 그 모집단 B에서 또 표본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그 표본에 어떠한 개체가 드러나느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질 않죠. 예, 완전히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처럼 서로 독립되어 있는 두 모집단이 뭔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예, 어떤 면에서 여기서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y 변수 값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경우를 검증을 할 때 바로 이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뭐 한번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광고를 했을 때 그 광고 효과가 정말 있는가? 아, 그러면 그거를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면은요. 어, 그냥 그 광고를 하고 나서 광고 전의 매출과 광고 후의 매출을 비교해 가지고는 엄정한 그러한 인과관계 광고가 정말 매출에 효과가 있는지 하는 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광고를 했을 때 그 이후에 매출액하고 실제 하지 않았을 때 같은 시점에 매출액이 있어야 이게 비교가 되는데 광고하기 전에 매출액은 있지만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매출액이 얼마일까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광고를 이미 하고 그 광고의 효과까지 반영된 매출액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그 차이가 광고 효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했을 때는요. 이게 저 두 그룹으로 이제 그 이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랜덤하게 뭐 지점들이 있다. 프랜차이즈점들이 있다.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점들을 아주 랜덤하게 비교 집단하고 실험 집단으로 구분을 하고요. 예. 그런 다음에 실험 집단에 속하는 지점에서만 광고를 하게 하고 비교 집단에 해당하는 그 집단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두 그룹으로 구분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광고를
한 집단이 광고를 하지 않은 집단보다 일정한 시점 이후에 정말 매출액의 차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집단이 생긴 거죠. 실험 집단, 광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집단들, 실제 이 광고를 하는데 참여한 이 표본에 속한 지점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모집단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광고를 하게 될 그러한 모든 지점들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집단을 이제 우리는 모집단으로 상정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 집단은 이 광고를 하지 않은 집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광고를 두 개 지금 이 실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광고를 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지점들이 모집단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모집단이 이제 확보가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두 모집단의 평균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매출액 평균이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광고 효과가 있다 얘기할 거고요. 아예 그 두 모집단 사이에 평균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광고 효과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런 경우처럼 두 집단을 구분하고 그 집단 간의 평균을 비교함으로 해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매출액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하는 그런 세팅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처리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가정은요. 종속 변수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 대부분의 그 이 추리 통계를 다룰 때에 추리 통계 안에서도 모수 통계를 다룰 때 대부분 가정하고 있는 종속 변수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연구 가설을 한번 보면 두 집단 간 종속 변수 y에 있어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을 때는 매출액이 되겠죠.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연구 가설이죠. 그래서 광고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 둘로 나눴을 때 이 매출액 평균에 있어서 매출액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면 그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두 집단 간의 광고 후 또 비교 집단은 광고를 물론 하지 않지만 그 후에 매출액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평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집단의 모수는 이 경우에 뭐로 설정하느냐 하면 첫 번째 집단의 모집단 평균하고요. 두 번째 집단의 모집단 평균을 빼기 해서 차이를 바로 모집단 모수로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광고를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의 그 매출액 평균 이게 과연 같다고 할 수 있는가?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그 얘기할 때 이렇게 모집단 모수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집단 모수가 만약 0이라고 하면 차이가 없다는 걸 얘기해 주고요. 이 모집단 모수 간의 차이가 0이 아니다 하면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집단 모수를 모집단 평균 차이로 설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에 따른 추정량은 이 두 모집단 각각에서 뽑은 표본 평균 있죠. 두 표본의 평균의 차이로 그 추정을 하게 되겠죠. 바로 이게 표본 통계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표본의 평균 차이 라고 하는 이러한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 모양은 뭐냐 했을 때 이것 역시 정규 분포입니다. 우리가 그 한 모집단의 그 평균을 추정할 때에 표본을 하나 꺼내서 표본 평균 했죠. 그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 모양이 정규 분포였죠. 그것처럼 특정한 그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를 그리면 그 표본 통계량에 빼기를 하거나 더하기를 할 경우에
기본적인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하더라도 그 표본 통계량 역시 표본 분포를 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우에는 기대값은 뭐냐? 예, 이 표본 통계량의 기대값은 뭐냐 했을 때 이 모집단 모수가 되겠죠. 기대값은. 그리고 여기에 딸린 표본 오차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미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이 분자에 모집단의 분산값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모집단의 분산값,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값. 이건 우리가 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표본 오차 계산할 때는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에서 얻은 분산값, 두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에서 얻은 분산값을 넣어서 SE를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점 추정량은 뭐가 되겠는가 했을 때 그 표본 통계량이 되겠죠. 모집단 모수의 모집단 평균의 차이, 그거의 추정량은 표본 평균의 차이가 된다 하는 거고요. 구간 추정은 어떻게 될까요? 두 모집단 평균의 차이라고 하는 거에 구간 추정 말이죠. 그거는 그대로 공식을 적용하면 표본 통계량, 이게 두 표본의 평균 차이였죠. 마이너스 t2분의 알파 곱하기 SE. 오른쪽은 표본 평균 통계량 더하기 이 t2분의 알파 곱하기 SE. 공식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네. 가설 검증 같은 경우에 이번에는 그러면 가설 검증은 어떻게 하나 봤을 때요. 뭐 비근한 예로 학업 성취도에서 우리가 연습용 데이터에 있는 학업 성취도 있죠. 거기에서 여학생과 남학생 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이제 그 설정을 한다면 그 얘기는 이제 여학생 모집단과 남학생 모집단을 설정하고 그 두 모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학업 성취도에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한 경우에는 이걸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하면 두 모집단의 학업 성취도 평균의 차이가 0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귀무가설은 이거의 여집합인 두 모집단 평균 차이가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가진 그 수강생이 계실 거예요. 왜 대립가설을 이 모집단 평균의 차이로 설정했느냐? 그냥 대립가설을 뮤1은 뮤0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뮤1은 뮤1과 뮤2는 같을 것이다. 이렇게 등호로 표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텐데 실제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검증 통계치를 계산해야 된다든지 할 때에 그거를 이렇게 차이로 설정해 주지 않으면 검증 통계치 계산이 그 약간 좀 뭐랄까요? 좀 혼선을 일으킬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설정해도 결국 이쪽을 한쪽을 좌측으로 옮겨주면 이런 식이 되는 건데요. 그러나 검증 통계치 계산할 때 실제 이제 그렇게 설정해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지 하고 당황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검증 통계치는 그대로 적용하면은요.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검증 통계치는 표본 통계량에서 마이너스 이거의 기대값, 그런데 0으로 가정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분자는 이것만 남죠. 나누기 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의 경우에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은 첫 번째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사이즈하고요. 두 번째 모집단의 표본 크기를 더한 다음에 2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이 검증 통계치가 나오면 기각 영역 경계값은 이 경우에 양측 검증이기 때문에 알파를 0.05로 설정할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t 0.025 그리고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이 되겠죠. 그 다음에 P값을 가지고 한다면 검증 통계치보다 더 크거나 같은 값이 얼마냐 해서 한쪽 꼬리 부분을 계산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P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P값과 알파 값을 비교해서 P값이 알파보다 같거나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그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한번 그 SPSS를 열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연습용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돌려볼 텐데요. 성별 있죠, 성별. 예, 이걸 뭐 저 남학생을 1로, 여학생을 2로 지금 표시를 했다고 한다면 1, 2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죠, 성별. 그렇다면 우리는 성별을 기준해서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으로 나누고 그 두 집단 사이에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검증한다고 했을 때는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대립가설을 모집단에서의 학업 성취도의 평균, 그래서 뮤1 마이너스 뮤2 이 차이를 모집단 모수로 설정하고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면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정이 되고 귀무가설은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그걸 이제 전제로 해서 실제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독립된 두 모집단이죠. 그러면 평균 비교로는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평균만 다룰 때는 1표본 T검정이었지만 우리는 두 개 독립된 모집단을 비교하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해 들어가면은요. 예, 그러면 검정 변수는 우리가 학업 성취도라고 그랬죠. 학업 성취도. 여기 학업 성취도가 두 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학업 성취도 0과 1로 구분을 해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이제 짝을 이루는 두 모집단 평균 차이를 이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에 지금 보는 거는 원래 있던 학업 성취도가 여기 이건데요. 학업 성취도 1. 그걸 기준해서 남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도록 하죠. 원래 이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성별 변수를 이 집단 구분하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이제 옮겨온 겁니다. 그러면 이 성별에 퀘스천 마크가 뜨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집단을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집단은 1의 값으로 표시했고요. 두 번째 집단은 2로 표시했다는 걸 여기다 이제 알려줘야죠.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성별이 1, 2로 구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단 구분을 값을 1, 2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계속을 한번 눌러보죠. 그리고 한번 돌려봅니다. 그러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여기에 이제 바로 이 T검정이 우리가 독립표본 검정입니다. 이게 두 모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표본의 N 사이즈는 43, 그리고 두 번째 성별은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학업 성취도 평균이 지금 나와 있죠. 이게 Y1바, 이게 Y2바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각각의 표준 편차가 나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이 각각의 평균에 따른 표본 오차 있죠. SE.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SE는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각각의 Y1바의 SE, Y2바의 표본 분포의 SE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모집단 모수를 뮤1 마이너스 뮤2로 설정했기 때문에 표본 통계량이 Y1바 마이너스 Y2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Y1바 마이너스 Y2바의 표본 분포를 전제로 해야 되고요. 그거에 표본 오차 SE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이 뒤에 이쪽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독립표본 검정에서요. 첫째 이 등분산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할 때는 대부분 두 집단의 분산은 동일하다 하는 등분산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등분산 가정이 타당한지 아닌지, 타당하다면 그 타당한 걸 전제로 해서 분석하고 타당하지 않다면 타당하지 않은 걸 감안해서 분석하기 위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뭐 이거는 이제 문제는 없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자, 보시죠. y1바 마이너스 y2바 그 평균 차이 있죠. 여기에서 y1바 마이너스 y2바를 하면 그게 평균 차이가 바로 이 값입니다. 0.033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게 y1바 마이너스 y2바고요. 표본 통계량이 되는 거죠. 이 표본 통계량의 이 차이의 이 평균 차이의 표준 오차 이게 이제 여기에 딸린 SE 값이죠. 그게 이제 0.4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증 통계치를 계산할 때 T값을 계산할 때는 이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자 했으니까요. 옳다는 가정하에서 이 y1바 마이너스 y2바 나누기 SE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이고 T값이 되는 겁니다. 이 T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T값이 0.809가 나왔네요. 그리고 거기에 딸린 자유도는 이 첫 번째 샘플 43 더하기 두 번째 샘플 42 하면 85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2를 빼주니까 83이 됐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딸린 P값이 여기 계산돼 나와 있네요. 양측 검증에서 기준에서 P값이 0.421입니다. 그러면 이 P값은 알파를 0.05로 설정할 경우를 상정하면 0.05보다 훨씬 P값이 크지요. 그 얘기는 검증 통계치가 기각 영역 경계값보다 훨씬 더 중앙값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학업 성취도 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그룹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모집단, 독립된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증하는 것을 실제 SPSS를 통해서 한번 돌려봤습니다. 방금 돌렸던 SPSS 단계들을 여기다 적어놨으니까요. 실제 개인적으로 돌려보시고요. 여기 이제 T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 보는 법 설명했듯이 두 표본 평균 차이 이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평균 차이가 될 텐데요. 이 경우는 이제 어느 걸 앞에 썼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경우 같으면 여기에 0.334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큰 값이 앞에 나왔고 작은 값이 뒤에 나와서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검증 통계치도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가 빠고요. 이 두 표본 평균 차이의 표본 오차는 SE는 0.413이라고 했고요. 여기 있죠. 0.413. 그리고 검증 통계치는 이 두 표본 평균 차 나누기 SE 해서 0.80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양측 검정 유의확률 P값이 0.421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걸 근거로 해서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떻습니까? 별로 뭐 어렵지는 않죠. 네. 단측 검증의 경우는 뭐 마찬가지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연구 가설에서 방향성이 명확할 때죠. 종속 변수 y에서 실험 집단이 비교 집단보다 y 값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했다면 그렇다면 모집단에서의 이 첫 번째 실험 집단의 평균하고 거기서 비교 집단의 평균을 빼주면 그게 0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죠. 뭐 앞에 예를 들면 뭐 뮤1이 여학생 평균이고요. 뮤2가 남학생 평균이라고 한다면 여학생 집단이 남학생 집단보다 학업 성취도 면에서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겠죠. 귀무가설은 이거의 여집합에 해당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귀무가설에서 등호에 해당하는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일 것이다 라는 임시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하고 그 가정하에서 검증 통계치 T값을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두 표본 평균 차이를 SE로 나누게 되겠죠. 앞과 똑같죠.
이제 앞과 다른 부분은 이 뒷부분이겠죠. 기각 영역 경계값이 2분의 알파가 아니고 알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값도 여기에 2를 곱하지 않는 p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활용도가 높은가 했을 때는 두 집단 평균 차이, 그래서 어느 게 더 효과가 있겠는가를 실제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검증할 때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게 될 때 A/B 테스트라고 그러죠. 이 실험에서 그 실험 이 개입의 효과, 그 특정한 한 그룹에 예를 들면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요, 광고를 했다 했을 때 그게 이제 개입에 해당하는 거죠. 또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할 때 이 교육을 받는 그룹이 있고 교육을 받지 않는 비교 집단으로 구분을 했을 때 이 교육을 받는다 했을 때 이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이게 개입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개입이 종속 변수 y에 미치는 인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할 때 이 실험 설계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실험 설계는 기본적으로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으로 구분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 이 실험 설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이 참여자들을 실험 그룹과 통제 그룹으로 나눌 때에 무작위로 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두 그룹이 이 개입 외에는 어느 정도 동일하다 하는 조건이 확률적인 측면에서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분하고 나면 이 개입의 효과를 검증할 때 실험 그룹은 개입을 받는 참여자들로 구성된 모집단을 대표하고요. 통제 그룹은 개입을 받지 않은 참여자들로 구성된 모집단을 대표하는 이 두 모집단이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실험 그룹에 속한 그 개인들은 이제 그 개입을 받는 모집단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제 그룹은 개입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모집단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본이 되겠죠. 특별히 이제 무작위로 집단을 나누는 게 상당히 저 실험 설계에서는 아주 핵심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두 집단이 통계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되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름으로써 이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항상 인과관계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그 조건 하에서 지금 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만 차이가 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개입한 그룹과 개입하지 않는 그룹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났을 때 우리는 그 개입이 바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있다 없다 이거를 이제 판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통계 실험 설계에서는 무작위로 배치를 해줌으로써 바로 이걸 충족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모집단을 비교를 했는데요. 때로는 교육 프로그램만 하더라도 교육 프로그램 어떤 게 더 효과가 있겠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교육 방법론 A, 교육 방법론 B, 프로그램 B, 그리고 이제 교육 받지 않는 통제 집단, 뭐 이렇게 세 그룹을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두 집단을 넘어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될 이 분산 분석, 아노바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거는 두 집단 간의 비교일 때 적용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무작위 실험의 원칙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실험 설계에서 무작위 실험의 원칙, 적절하게 집단을 비교 집단과 실험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집단은 반드시 무작위로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별로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해야 두 집단이 어느 정도 이제 확률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이 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표본수가 너무 작으면 아무리 무작위로 했다 하더라도 우연히 좀 극단적인 값을 갖는 개체가 어느 실험 집단이든 비교 집단이든 들어가면 그 평균 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질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독립된 두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고
또한 두 집단 간의 평균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설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시간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짝을 이루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